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오늘 시원하게 물어보는 시간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물을 이렇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예. 오히려 수출 산업 분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요즘 진짜 물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물박사이자 환경박사라고 불리는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이태관 박사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교수님이 대통령 직속 낙동강 유역위원회 정책위원장하고 또 국회 물포럼 국내협력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작년 2019년 6월에 예.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와 국토부가 별도로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이것을 이제 2019년에 물관리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군데서 관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낙동강 유역의 물은 낙동강 유역위원회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낙동강 유역위원회 정책분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 대구 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대구 그 치수원 이전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그다음 낙동강 8개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주댐 이런 거에 이제 존폐 문제 등을 우리가 심의 의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저희들이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 물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이것을 이제 감시하는 기능을 좀 필요로 한데 그것을 이제 국회 물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그 물산업 클러스터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만큼 물산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물산업진흥법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그 물산업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2배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성장 규모가 그렇죠.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물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자라고 해서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가 우리 대구에 자랑스럽게 유치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대학들도 많고 한데 단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것은 국가 특히 환경부가 좀 더 밀어주셔가지고 지원을 좀 잘해주면 이것이 좋을 텐데. 공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네.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깨끗한 물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 왜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래서 확실히 대기가 깨끗해진 건 느끼겠는데 네. 오히려 또 제 생각에는 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수질 분야는 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시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건데 대구시 이제 하수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 밑에 그 가로가요 1월달, 2월달입니다. 그 보통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하수 발생량이 적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도 올해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수 발생량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활동량이 위축이 되니까 3, 4월에 줄어들다가 이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다시 5월부터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주 재밌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려보낸 하수가 걸러져서 다시 수돗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내보내야지 또 우리가 먹는 물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처리하는지 연구실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가시죠. 그 하수 처리량 방류수가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전후로 해서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ow we are studying about microplastic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using microscope and combined with the FTIR and GCMS. From 1 minute to 5 minutes is okay for rapid mixer.
야, 정말 많네. 저희들은 그 물속에 있는 플라스틱의 처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플라스틱을 방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꾸밀까가 저희들의 관심이고요. 이제 100세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좋은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유병장수냐 무병장수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쾌적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사실 마시는 물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네. 수돗물은 아직까지 저도 그냥 날로 마시기는 조금 좀 꺼려지는 게 찝찝하죠. 사실이에요. 네. 근데 고종 황제가 수돗물을 마셨다는 게 교수님 이거 사실입니까? 고종 황제가 마셨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이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1908년에 고종 황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비를 털어서 그 미국 전력회사에다가 우리나라 정수장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이 왜 그 전력회사에다가 맡겼는가 하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뚝섬에 만들었는데 뚝섬은 나무가 많아서 재료고 땔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이제 보통 우먼물 먹다가 그렇죠. 하천물, 수돗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수돗물을 먹는 문패를 달았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수돗물 먹어요. 네, 문패를 이제 있는 집이었죠. 그건. 네. 네. 그 당시에는 자랑거리기도 했고 고종 황제가 그 정수 처리 처리 시설을 시설을 처음 들여온 만들었다. 거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수돗물 먹는 게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에는 수돗물 찾기가 좀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논란이 예.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형마트의 샤워 수도용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고 하고 필터 또 같은 것들. 생수 판매량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인천에 그 수돗물 타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천이 요즘 이제 곤욕을 참 많이 치러서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에 그 최근에 적수 문제가 되었고 또 최근에 붉은 이제 물? 공촌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유충의 발생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돗물 만드는 공정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균과 멸균이 있는데 그렇죠. 멸균은 완전히 없애는 거지만 이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거나 약간 맛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될 때는 언제든지 이 세균이라든지 이런 유충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견된 문제였고 그러면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다른 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정수 시스템 그리고 이제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정수 시스템을 새로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해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지금 네. 신고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국적인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좀 보강돼야 될까요? 수처리 시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 전국에 4,800개 정도의 그 정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49개소 정도가 저렇게 BAC라고 선언한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데요. 네. 저기 한국말로 하게 되면 생물 활성탄 처리입니다. 아. 숯 위에다가 생물을 입힌 거거든요. 그럼 생물을 입히니까 생물이 잘 자라게 되어 있는 서식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서 이번에 유충이 많이 그렇죠. 나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유충이 생겼다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저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수돗물에 침입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돗물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려면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좀 높아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물 수질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높은 편인가요?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야 우리가 정말 과학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구나 첨단을 달리고 있구나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 또한 수질 기준도 저희가 한 약 40몇 개 정도, 뭐 60개 정도의 이렇게 수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질 기준은 그 10만 명의 사람이 70년 동안 수돗물을 마셔서 한 명이 암이 발생하는 그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천 구미공업단지 밑에서 항상 공장의 폐수가 나오는 이런 물을 재료로 수돗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항상 육박하는 이런 수돗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성에는 우리가 좀 더 그게 대구시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치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여쭙고 싶었던 중요한 문제. 물 박사님 그럼 어떤 물 드세요? 때때로 다른데요. 예. 요즘은 저도 생수를 마십니다. 생수를 근데 드시구나. 생수 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물을 찾는데요.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 있습니다. 거기 아. 작게 있어. 그래 이제 자꾸 자세히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내추럴 또 영어로 미네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적혀 있고 뒷면에 보시면 또 그것도 작게 6개 성분이 적혀 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그 불소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없는 걸로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물박사도 뭐 이렇게 그 뭐죠 통신 판매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먹는데 네. 저도 먹다 보니까 뒤에 수질이 뭐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수돗물이나 그냥 물을 정수기에 걸른 그런 그런 물이 물. 공급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혼합 음료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좋은 물도 돈을 내도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싼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그렇죠.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군요. 고르기가 예, 좀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네. 고르면 또 고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물 맛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 프랑스는 수돗물을 맛있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응집제라는 약품을 쓰는데 보통 네. 우리는 알루미늄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시민들이 더 잘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노인성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알루미늄 대신에 이분들은 철염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이제 프랑스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일반 개인 빌딩에다가 저렇게 홈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시민들이 항상 마실 수 있게 저렇게 저게 해주는 물 나오는 겁니다. 건데. 탄산수도 마실 수 있다면서요? 네, 그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그냥 이제 수돗물을 차게 한 거고, 그냥 복판 거는 그냥 수돗물. 오른쪽은 탄산이 들어서 샴페인처럼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도 이제 저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수돗물 정책이 진짜 과연 우리가 많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즉 동대구역이라든지 가보면 우리 수돗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프랑스처럼? 물 쓸 수 있는 곳이 화장실밖에 화장실밖에 화장실에서 없거든요. 먹기는 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해야 수돗물을 이용하게 되죠. 네. 그걸 마셔보니까 맛있더라라고 하면 결국 수돗물을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겠죠. 안심하고. 그렇죠. 예. 네. 예, 자 끝으로 그럼 건강한 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이런 인식을 좀 갖춰야겠다 이런 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유병장수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 쓰이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들었었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쁜 물을 먹고 나쁜 환경에 살게 되면 100세까지는 사는데 아프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집 밖으로 나오면 도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랑에 그런 송사리 같은 게 살면서 물고기들이 사는 물이 낙동강이 되어서 그런 낙동강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사니까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건강한 물 속에 우리의 건강한 삶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물 박사님, 이태광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